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데이터 표현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딜 보면 되냐면은 47쪽부터 볼게요. 자, 47쪽 중간에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컴퓨터와 같은 기계는 텍스트 데이터를 사람처럼 글자 형태로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텍스트 데이터를 수 또는 수학 기호를 이용하여 표현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계, 컴퓨터는요. 텍스트, 그러니까 댓글 같은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읽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텍스트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은 수 또는 수학 기호로 바꿔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컴퓨터와 같은 기계는 텍스트 데이터를 사람처럼 글자 형태로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텍스트 데이터를 수 또는 수학기를 이용해서 표현해 줘야 돼요. 이게 47쪽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밑줄 쳐두도록 하자.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교과서 밑에 있는 것처럼 붓꽃의 종류를 0, 1, 2 숫자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전기자동차 에너지 등급을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범주, 숫자로 표현하는 이유가 네, 컴퓨터가 이런 텍스트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수나 수학 기호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제 댓글이나 리뷰 같은 텍스트 데이터는 특별한 범주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식할수록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그게 다시 47쪽 밑에 있는 질문이었죠. 48쪽으로 가볼게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범주로 나타낼 수 없는 텍스트 데이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집합으로 먼저 표현해 볼 거예요. 자, 밑에 댓글 한 줄 평들을 모아 놓은 거거든요. 자, 그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에 대한 한 줄 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A는 불편한 편의점에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B, 이런 불편한 편의점이 있다면 찾아가고 싶습니다. C, 불편한 편의점에서 불편한 일상이 소중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컴퓨터가 읽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바꿔줄 수 있을까? 자, 그걸 우리가 집합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용어를 제거해 줘야 돼요. 불용어 제거. 불용어 왼쪽에 나와 있지. 뭐냐면은 이게 쓸모없는 용어거든. 쓸모없는 용어를 제거해 주자. 그래서 조사라든지 관형사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어절로 분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각 어절을 다시 기본 사전형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절 분리를 해주고 기본 사전형 단어로 분리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다음과 같이 어절을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사전형 단어로 바꿔주면은 이런 조사들은 으악 없애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용어라 그러고요. 그럼 남은 단어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A라고 하면은 이제 남은 것들을 다음과 같이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이제 B랑 C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 줄평 B와 한 줄평 C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 집합, 그러면 A, B, C 세 집합의 합집합을 전체 집합 U라고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모든 단어들을 모아놓은 전체 집합을 구할 수 있고, 이 U를 지금부터 단어 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A 댓글이 있었고 B 댓글이 있었고 C 댓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용어를 제거해 준 다음에 A, B, C 합집합을 해주면은 그걸 지금부터 단어 집합이라고 해주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불용어 제거를 거치면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자, 49쪽 위에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단어가 데이터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합이요, 여러분 집합으로 나타나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한계가 49쪽 위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뭐가 있냐면은 순서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야. 두 번째는 중복 표현이 안 돼요. 이거 밑줄 한번 그어볼래? 자, 49쪽 위에 있어요. 49쪽 위쪽에 보면은 근데 이렇게
집합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는 이제 순서도 표현해주지 못하고 중보 표현도 해주지 못해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이 아니라 이제 벡터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텍스트 데이터를 표현해보자. 자,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49쪽에서 벡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벡터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해볼게요. 네, 방금 한 얘기들이 여기에 있죠. 네, 벡터입니다. 자, 벡터는 뭐냐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순서상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벡터라고 하고요. 이제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A 위의 벡터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표시해주면은 이제 벡터구나 라는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1 첫 번째 성분, A2 두 번째 성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n개가 있으니까 n차원 벡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요. 당연히 같은 성분끼리 다 같아지면은 네, 같은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은 벡터는 이런 식으로 성분끼리 모두 다 같을 때 같은 벡터라고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벡터에 대해서 확인하기 1번 볼게요. 첫 번째 성분이니까 얘 1번 되겠지. 2가 되겠고요. 네 번째 성분이니까 얘는 0 되겠지. 차원, 총 5개의 성분이 있으니까 5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기 2번, 서로 같은 벡터니까 첫 번째 성분 같아야 되니까 x는 3이고요. 두 번째 같아야 되니까 y는 2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밑에도 우리가 연립방정식 세워서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거야. 자,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자, 아주 간단한 얘기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벡터를 배워봤냐? 텍스트 데이터를 집합으로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원핫 벡터입니다. 자, 원핫 벡터 한번 뜻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 50초 가고 있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벡터의 차원으로 하되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에 대응되는 성분에만 1, 그 이외의 성분에는 0을 부여하는 벡터이다. 그러니까 단어가요. 있으면 1을 부여하고요. 없으면 0을 부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원핫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식 플러스에 나와 있지. 단어 간의 관계 생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요. 등장 여부에 관심이 있거나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인 거지. 자, 그래서 밑에 50쪽의 중간에 보면은 전체 집합 U의 각 단어를 원핫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체 벡터 U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각 성분에다가 1 아니면 0을 부여해 주는 거야. 불편하다는 1, 그 다음에 편의점 두 번째 성분의 1, 따뜻하다 세 번째 성분의 1 이런 식으로 부여해 주고 자, 밑에서처럼 표에서 나타내고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불편하다는 단어가 있으면은 첫 번째 성분의 1, 편의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두 번째 성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확인하기 3번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 자, 문장 A. 희망은 깨어있는 꿈이다. 문장 B. 희망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문장 C.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얘를 희망, 깨다, 꿈 이런 식으로 각 성분마다 이렇게 단원을 지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있으면 1, 없으면 이제 0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겠지. 네, 그래서 3번에 1번은 자,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거 보고 밑에 직접 옮겨 적어 보세요. 자, 3번 2번입니다. 벡터 A, B, C를 구하는 건데 그럼 다음과 같이 표를 나타낸 거를 이쪽 위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A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에서 나타내 주니까 원합 벡터로 이렇게 성분별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빈도수 벡터입니다. 여러분 빈도수 벡터를 훨씬 더 많이 써요. 빈도수 벡터를 아셔야 돼요. 단어별 빈도수를 성분으로 하는 벡터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합 벡터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원핫은요 별로 안 좋아. 왜 그러냐면은 여러 번 사용된 거를
빈도를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합 벡터를 쓰기보다는 빈도수 벡터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단어별 빈도수를 성분으로 하는 벡터예요. 단어가 사용된 횟수를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빈도수 벡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51쪽 아래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단어별 빈도수 벡터를 나타내는 과정이 나타나 있어. 이제 비슷하죠, 빈도수 벡터. 네, 텍스트 데이터에서 분류어를 제거하고 남은 단어를 집합으로 나타나고요. 남은 단어가 텍스트 데이터에 등장한 횟수를 각각 구합니다. 구한 횟수를 차례대로 나열해서 벡터로 나열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52쪽이에요. A, B 평가가 있어. 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 그럼 이거 우리가 빈도수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지. 첫 번째 단계는 분류어 제거하고 집합으로 나타낸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어절로 이렇게 분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분류어 제거를 해주면은 A, B, U 전체 집합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남은 단어가 텍스트 데이터에 등장한 횟수를 이제 세주세요. 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횟수를 이렇게 세는 거야. 아, 통일이 A에서는 한 번, B에서는 3번, 총 합쳐서 4번 나왔구나. 자,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표로 나타낸 거를 고스란히 벡터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 2가 의미하는 게 삼국이 2번 나왔구나. 3이 의미하는 게 통일이 B에 3번 나왔구나. 자, 그런 의미로 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빈도수 벡터로 옮길 수가 있다. 자, 그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래서 빈도수 벡터로 표현하면 텍스트 데이터에서 각 단어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평가 A, B에서는 각각 단어, 삼국과 통일의 빈도수가 높으므로 이 두 단어가 각 평가의 주제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하기 4번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조리법 A와 B가 예쁘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를 이제 숫자가 높은 거겠죠. 그러면은 A는 김치가 많고 B는 된장이 많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는 빈도수 벡터로 나타내는 건데 표에 있는 여기 요소들을 가지고 자, 이렇게 성분별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이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빈도수가 높은 단어라 반드시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F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빈도수거든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단어가 반드시 중요한 단어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한 편의점에 대해서 48쪽에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불편한 편의점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빈도가 높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불편한 편의점이 여기에서 또 다른 요소들을 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TF만 가지고는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TF에다가 IDF까지 포함된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TF, IDF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도수 벡터로만 표현하기에는 유용한 정보를 찾기 어려우니까 TF, IDF를 찾아서 이게 텍스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TF, IDF로 찾아낼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TF로만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TF, IDF로 가는 거다. 자, 이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